이 민주주의라는 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왜 저 지경이 되었냐 하면 뭐 북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잘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은 영국 정도 하고 프랑스가 사실은 1800년도 말에 1700년도 말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혁명을 했지만 왜 우리 그 프랑스 하면 레미제라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시가전 벌리고 막 하는 거. 그거는 1820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혁명이라는 걸 하고 몇 년 만에 뭐 수없이 많은 사람 죽고 혁명을 했던 로베스피에르, 뭐 당동, 생쥐스트 뭐 이런 혁명 주체들이 사진은 아니지만 그때 그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요. 혁명 주체 세력들이 쭉 이제 서서 사진 찍듯이 거기 있는 사람 모조리 다 단두대 죽었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단두대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촛불혁명 했던 문재인과 그 일당 전부는 단두대로 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쭉 그 우여곡절이 말도 못해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레미제라블 나오는 그 영화는 이미 그 혁명기로부터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총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지난번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 혁명하고 촛불하고 참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니도 단두대 가고 싶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 나폴레옹 같은 이제 군인 출신이 독재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 혼란을 수습하고. 그래서 전 유럽에 전쟁을 하면서 혁명을 수출하고 뭐 민주주의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면서 이제 서구에서도 민주주의다 뭐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지만 프랑스는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우여곡절을 해요. 총질하고 싸우고 뭐 난장판인 거예요. 프랑스 여러분들 그 가보시면 그 샹젤리제 거리를 쭉 이제 그 가운데 가면 개선문이 있고 사통팔달의 길이 쫙 뻗어 있잖아요. 길이 뭐 이쪽으로 봐도 길들이 쫙 뻗어 있는 그 길이 왜 그렇게 멋지게 닦여져 있느냐 하면 나폴레옹 4세 때 데모 진압하려고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보면 그 전부 골목길이잖아요. 골목길에 막 책상 의자 갖다 놓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거기서 총질하고 쌈박질하고 뭐 장발장이 뒷골목으로 도망을 가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런 시절 그 시절부터 또 20년이나 25년이나 지나고도 데모가 뭐 말도 못한 거예요. 골목골목마다. 그래서 나폴레옹 4세 때 어디에서 데모가 났다. 그러면 빨리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다 뚫은 겁니다. 그 참 웃기잖아요. 그래서 100년을 그 난리를 떠는 겁니다. 프랑스가. 100년 동안 난리를 떨고도 민주주의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 재미탐 어폐가 있는데 독일에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뭐 철혈 재상이라고 있었다는 건 여러분도 다 잘 아실 텐데
독일은 이제 프러시아 연방 독일이 통일된 거는 1870년이에요. 71년인데 그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각 이제 조그만 이제 나라들이 공화국 조그만 공국들이 이제 쭉 나뉘어져 있었는데 왕국들이 프러시아가 제일 컸어요. 그 프러시아의 재상이 이제 비스마르크인데 이 비스마르크가 머리가 아주 좋아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이면 아마도 프랑스를 예상의 적대 세력으로 띄워 올리면 아마도 독일 국민들이 단결할 것이다는 가정을 걸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일부러 만들어요. 그 프랑스 애들은 좀 덜 떨어진 애들이 많은데 이 당시 프러시아에 와 있던 프랑스 대사가 본국에 요즘 프러시아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는 편지를 가짜로 써요. 가짜로. 그러니까 그 당시 프러시아에 나와 있던 프랑스 대사가 마치 쓴 것처럼 실제 쓰지 않았는데 그 가짜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국경으로 배달이 되는데 국경에서 그놈을 잡아요. 밀사를. 그것도 이제 가짜로 다 짜고 치는 거죠. 잡았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딱 그 편지를 까보니까 곧 프러시아가 프랑스를 칠 거다 하는 이제 편지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가 밝혀졌다. 우리는 칠 의사가 없는데 이 프랑스 대사, 주 프러시아 프랑스 대사가 이놈이 이런 편지를 썼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프랑스 애들이 덜 떨어지는 놈들이어서 가짜 편지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뭐라고 건방지게 독일 놈들이 우리를 친단 말이야. 우리가 선방이다 이라고 먼저 전쟁을 해요. 좀 덜 떨어진 놈, 덜 떨어진 애들, 프랑스 애들이.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이 성정을 너무 잘 알아한 거예요. 그 프랑스 애들은 가짜 편지라는 걸 알아도 흥분할 거다. 전쟁이라는 말만 나오면 미쳐가지고 먼저 쳐들어올 거다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차에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 애들이 가짜 편지라고 하는 일각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러시아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요놈 봐라 하고 이제 소위 전격전, 전격전으로 그 밀고 탱크를 타고 밀고 들어가서 파리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파리를 점령을 해서 이제 항복을 받고 여러분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도 가고 베르사유 궁전에도 가보셨겠죠. 그 베르사유 궁전 가면 2층 가면 거울의 방이라고 멋진 방이 있잖아요. 아, 여긴 댄스 했으면 좋겠다. 그 방에서 이제 프랑스의 항복을 받고 독일 연방공화국이 통일되었음을 거기서 선언해요. 나무나라에 가가지고.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을 빼앗고 그 유명한 알사스 로렌 지방을 빼앗게 되는데 그 알사스 로렌 지방에 이제 그 프랑스 수업이라는 게 알퐁소 도데의 그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데 원래 그거는 독일 땅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일본인이 한국에서 일본어 강좌 선생을 마지막으로 하고 해방나면서 쫓겨가는 풍경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마치 굉장한 모국어 교육 수업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주민의 대부분은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어 교사가 지금 쫓겨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요. 세계 우리 같은 어중간한 나라들을
혼동에 빠뜨리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비스마르크가 독일에 가서 걔들을 이제 때려 눕히고 하기 위해서 독일의 젊은이들을 대거 징집을 하게 됩니다. 군대는 참 이 메커니즘이 재밌는데요. 징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징집이라는 그 징병제도, 징집이라는 것은 국민국가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국민국가라면 그 국민이, 그 민족이 그 국가의 주인이 되고, 예? 원 네이션 스테이트가 되면서 징집이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중세 때만 하더라도 뭐 나라마다 사정은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중세 때만 해도 징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건 상층부 지배계급이 있고 일반 이제 국민들이 있죠. 민중들이. 그건 민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우리나라 좌익들이 갖고 와 지금도 저것들이 민중인 줄 알고 떠들고 앉아 있는데 지배계급으로서의 민중이 있죠. 그 피지배 민족을 일컫는 게 민중입니다. 지배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자기를 민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기 때문에 이 피지배계급들은 저 국가의 전쟁에 아무런 인트레스트가 없어요. 왕과 왕이 싸우는 거지 어느 놈이 이기나 우리가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국가도 막 상속이 되잖아요. 그죠? 이 나라 공주가 저 나라로 뭐 왕비로 갔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보면 뭐 상속이 돼가지고 갑자기 뭐 네덜란드가 스페인 국가가 되고 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때는 국민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계급들끼리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왕이 자기 개인 돈으로 용병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용병이라 하면 이 용병들은 총, 방패, 뭐 헬멧, 투구 이런 거는 자기 돈으로 일꾼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모실까요? 싫다 그럼 옆 나라에 가서 내가 당신을 모실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용병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이 탁 보고 좋아 너 쓸만하군 와서 해.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라 하면 그 용병 대 용병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야 피곤해 좀 쉬었다 해. 이제 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국민군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났다. 프랑스 혁명이 나서 왕들을 다 끄집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고용하고 있던 용병이 이제 다 보따리 싸고 다른 나라 갔어요. 그 이제 군인이 없어요. 그래서 군인은 그럼 누가 하느냐 하면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집제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제 지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징집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다. 그 기사들이 뭐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일반 국민들은 누가 이기나 이렇게 이제 구경하는 거죠.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아, 쟤들이 너무 저렇게 피곤하게 싸우면 나중에 우리 세금을 더 뜯어갈 텐데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걱정 정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질문, 돌발 질문입니다. 임진왜란때 일반 민중들은 일본 민족의 침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 빵입니다. 왜? 저거는 일본 왕 대 조선 왕의 싸움이에요. 피곤하게는 됐지만 참 피곤해 죽겠는데 어느 놈이 이기냐. 예?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야 일본 민족이 쳐들어왔다.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싸우자.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피지배 민족은 국가에 대한 로얄티가 없어요. 민중들은.
그 양반들의 싸움이죠. 양반들은 그 국가에 대해서 인트러스트가 있죠. 내 거다 이거 국가는. 근데 민중들은 내 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나고 소위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가 되면서 이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되니까. 이제는 뭐 민주주의라면 내가 주인인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징집제가 나온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돼. 군대 갈 사람 없어. 우리가 가서 지켜야 돼. 해서 이제 징집제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을 휩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징집된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옛날에는 전쟁이 기사와 왕들의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국민의 전쟁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놈들이 내 마누라를 손댈 거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놈들이 내 농토를 가져갈 거다. 내가 무너지면 이놈들이 내 자식을 종으로 가져갈 거다.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쟁이 고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쪽에서 말 잘 타고 창 잘 써는 놈 하나 나오너라 하고 나오면 이제 여기서 한 놈이 나가서 둘이서 삼국지 보듯이 칼싸움 좀 하고 몇 탑을 겨루 승부가 나지 않았도다. 내일 보자 괘씸하다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군대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국민군대는 일반 국민들이 이거 내 나라인데 내 나라니까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피 터지게 된 겁니다. 그 전쟁을 우리는 일컬어서 총력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총력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손님이라 국민들은 관전을 하다가 누가 이기나 저놈은 세금을 좀 싸게 해준다 그러더라. 이놈은 세금을 좀 비싸게 받는다. 그러면 세금을 좀 싸게 받는다는 죄를 응원해 볼까? 말하자면 이런 거였다가 민주주의,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가 되면서 이제는 전쟁은 결사적인 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그 첫 결사적인 전쟁이 아까 얘기했던 그 비스마르크가 프랑스하고 싸웠던 바로 그 보불 전쟁이고, 그때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두 나라만 싸운 거고, 그러고 50년 만에 40 몇 년 만에 45년 만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부터는 이제 잔혹한 국민 대 국민의 전쟁이 된 거예요. 이 나라 국민 대 저 나라 국민이 붙은 거야. 국민들끼리. 그 이제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1차 세계대전부터는 정말 잔혹한 총력전이 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국민들이 전부 막 목숨 걸고 싸우게 된 말하자면 민주국가의 출발은 전부 전쟁이에요. 독일도 전쟁을 해서 국가가 통일이 되었잖아요. 미국도 전쟁을 해서 독립이 되었잖아요. 전쟁은 국가 형성의 출발입니다. 전쟁 없이 만들어진 국가는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셨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독립국가로 자리를 잡은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전쟁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닌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쟁을 대한민국의 6.25 전쟁은 매우 특수한 건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잘 없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터지면서 그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내걸었거든요. 자, 이제 저 나라는 국민군대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국민군대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저 전쟁 마치고 나면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도 하자. 너희들이 이제 주인이야 하고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주인이야.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국민 대 국민이 충돌하는 첫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독일의 어린 애들을 이제 비스마르크가 나폴레옹 전쟁을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아, 국민들은 열심히 싸운다. 용병들은 싸우다가 약간 불리하면 도망가잖아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군인하는데 국민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도 징집제를 하는 겁니다. 징집제를 하면서 시골에 있는 촌떡이들을 대거 징집제로 프랑스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독일 시골에서 온 촌놈들이 이제 파리, 샹젤리제 이런 데를 막 완전히 초토화 시켰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완전히 다 그냥 뭐 초토화 시키고. 옛날 전쟁은 그랬어요. 2차 대전도 그랬습니다. 2차 대전까지. 3차 대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차 대전 때에도 독일이 러시아를 밀고 들어갈 때, 러시아가 다시 독일로 밀고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점령지가 있다. 그러면 그 점령지에 있는 여자들은 며느리, 시어머니를 가리지 않고 다 말하자면 유린을 하는 거죠. 들판에다가 모아놓고 군인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희한하죠. 전쟁은 원래 그런 겁니다. 피해 굶주리면 성욕이 폭발한다 그래요. 죽고 죽이고 막 이 짓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지 옆에 있는 놈도 죽고 뭐 죽고 뭐 앞에 있는 놈도 죽고 뭐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욕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 개가 되는 거죠. 네, 그 종족 번식의 본능이 폭발하는 거예요. 되게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간 놈들이 이제 다 프랑스에 가서 실컷 이제 몇 달 동안 개판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자, 이제 독일로 돌아간다 하고 독일로 돌아왔는데 이놈들이 프랑스에 가서 실컷 놀기도 독일 촌놈들이 그 잘 사는 프랑스에 가서 화려한 도시 생활도 맛본 데다가 이놈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